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통합과학 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중력 단원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단원이죠. 바로 자유낙하 운동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인데 오직 중력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공기저항이나 혹은 이제 마찰 같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체를 아래로 던진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놓았다. 다시 말해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처음 이제 속력이 이제 없는 경우, 0인 경우 우리 이제 이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유낙하 운동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의 이제 식을 한번 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요. 먼저 가속도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부터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정의는요. 시간분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는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 시간분의 이제 속력 변화를 우리는 이제 가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S수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호로 체크하게 되면요, 가속도는 이제 A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T가 되고요. 속력은 이렇게 V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이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분의 속력 변화입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얼마만큼 변하게 되냐면요. 9.8m per sec씩 변하게 됩니다.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는요, 1초마다 속력이 9.8m per sec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중력 가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S2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가속도는 A이지만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T가 되고요. 속력은 이렇게 V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는 T분의 V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속력은 V는 하는 이제 속력의 식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V는 G 곱하기 T라는 이런 첫 번째 식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G분의 T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요, 바로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인 시간 속력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X축에는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Y축은 이렇게 속력이 들어가는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V는 G분의 T, 다시 말해서 속력은 시간에 대해서 1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초일 때의 속력은 이렇게 9.8m per sec였다. 그리고 2초일 때는 우리가 이제 19.6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1차 함수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V는 지분의 T 이런 식을 통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항상 좀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그래프 분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면적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요. 자,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보고 우리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x축에 있는 값은 바로 시간이 되고요. y축에 있는 값은 여러분 속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속력이 기울기가 되고요. 이때 시간분의 속력은 바로 가속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적을 한번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y를 우리는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x는 뭡니까? 바로 속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뭐가 되죠? 바로 아니죠. x 곱하기 y 곱하기 x 상관없겠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뭡니까? 바로 이동한 거리,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동거리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네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바로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여러분 시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V의 값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V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V는 G 곱하기 T입니다.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자, G 곱하기 T에 여러분 T를 한번 더 곱하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분의 1 GT의 제곱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값은 바로 낙한 거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GT의 제곱이 바로 이 자유낙하 운동의 두 번째 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식을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역시 또 그래프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X축은 이제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Y축을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2차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를 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한 가지 그래프를 더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는 시간분의 거리와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로 Y축에 가속도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중력 가속도 G 9.8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형태, 계속 시간이 가도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값은 이제 9.8 m/s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G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거리를 가지고 이 거리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동거리 또 이동거리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제 S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을 우리가 한번 문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유낙하를 시킬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정지에 있겠죠. 자, 그리고 물체가 떨어집니다. 자, 1초일 때는 물체가 여기에 있고요. 자, 2초일 때는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초일 때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일 때는 자, t자리에 1만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1초일 때 이동거리는 2분의 1 g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g값이 원래 9.8인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 m/s의 제곱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초일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바로 10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5m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초일 때는 이제 t값에 이제 2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2의 제곱 4에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입니까? 2g가 되겠죠. 네, 여러분 2g 하신가요? 네, 이렇게 2g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g값을 이렇게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20m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1초 동안의 물체는 이렇게 5m를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2초까지는 얼마가 된다? 바로 20m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비례한다. 1초와 2초는 몇 배 차이가 된다? 2배가 아니고 이렇게 4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곱의 형태 식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제곱의 형태 식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이 시간이고요. 자, Y축이 여러분, 속력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 이런 모양이었죠. 이때 면적이 이동거리였습니다. 자, 1초일 때 면적은 여러분, 이만큼의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만큼 이제 이동거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초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 자, 이동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이 면적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기 때문에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식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1초일 때 이동거리 5m,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초까지가 여러분 20m가 되고요. 여러분 이 사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이동거리가 이제 15m가 된다라는 상황을 이 두 상황에서 빼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의 표현을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중력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되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잘 학습을 하시고요.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